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아나운서 기른영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주식이 쉬워질까 궁금하시나요? 저희 주식술술에서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전략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매일 저녁 9시에 이데일리 TV에서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양지수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 넘게 급등했는데요. 코스피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와 보험 등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반도체주가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제 FOMC 의사록 발표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전략 짜봐야 할지 이분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동휘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 대표입니다. 오늘 지수는 올라갔지만 내 종목이 좀 안 가고 답답하신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답답함을 제가 풀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좀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쉽게 알려드리는 이제 주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양지수 빨간불로 마무리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 저도 코스피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외국인이 코로나 때 이후로 역대급으로 많이 사고 있는데 저 PBR 관련 이런 부양책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 코스닥도 강하고 코스피도 강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따가 나스닥 차트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설명을 듣고 나시면은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장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김동휘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급해도 좀 천천히 좀 돌아가시면 네. 계좌는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주식을 할 때 항상 신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이 급한다고 해서 이제 고점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항상 네. 그냥 1분봉으로 마이너스 4%, 맞아요. 아니면 마이너스 6%, 네. 그런 거 하고 싶다, 단타 하고 싶다 그러면 아니면 저랑 같이 하시면 그런 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 근데 마음이 급하다. 그럼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미 물리셨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신 분들은 사실 과감한 손절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마음이 아프니 남아있는 비중으로라도 네. 조금 안전한 종목이든지 아니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추세나 이런 이평선은 워낙 다들 잘 아시다시피 21선, 5일선 공략을 한다고 했었을 때 막상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저랑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세한 합니다. 대응 방법들은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시나요? 그렇죠. 노란톡방에서 좀 알려드리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김동희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나스닥 차트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통해 걱정을 안 하게끔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승 추세에 맞아 있는 차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 좀 이 상승 추세에 맞아 있는 차트입니다. 근데 항상 주식은 추세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추세를 지켜주고 저항을 지켜주고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또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는데 현재 지금 나스닥 차트가 상승 추세에 정확하게 여기서 맞고 여기서 맞고 여기서 맞고 지금 맞았는데 사실 고점 시그널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쌍봉 시그널. 근데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아직 쌍봉 시그널도 안 나왔고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난 후에 하락을 한다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과거에는 HBM을 받으려고 하면 11개월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현재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수요를 과연 엔비디아가 충족을 시켜줬는지 안 줬는지가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수요를 충족시켜줬고 실적은 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3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3위가 되고 나서 과연 바로 4위, 5위로 떨어질지 근데 저는 4위, 5위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3위를 지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스닥 차트도 고점 시그널이 안 나왔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신다고 하면 얘도 똑같아요. 지금 상승 추세에 맞아 있는데 고점 시그널 나온다고 하면 쌍봉이라 그랬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헤드앤숄더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쌍봉은 벌써 나왔어요. 쌍봉은 현재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원래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어야 돼요. 쭉 빠졌어야 되는데 현재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엔비디아가 끌고 올라가고 있고 이제 주변에서 뭐 ARM이 도와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헤드앤숄더라고 하면 헤드앤숄더가 여기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 상승 추세도 살아있고 고점이 아직 안 나왔다. 적어도 고점 시그널이 나오려고 하면 여기를 고점을 한번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한 2, 3% 정도 아니면 많으면 4, 5% 정도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반도체 지수가 무너질 거다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좋은 반도체 종목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하신 종목들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좀 들고 계시면 주식은 너무 마음 급하게 하면 항상 손실이 나기 때문에 좀 믿음을 갖고 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일단 오늘 가장 좀 가파르게 장 막판에 올라온 주식인데 그 전에 증시 캘린더를 먼저 볼게요. 그 2, 3주 보통 선행 일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면 좋거든요. 왜 아시면 좋냐? 그럼 어떤 종목을 미리 공략을 할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있을 만한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대표적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구체적인 발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선반영으로도 오르는 경우도 있고 코스피가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뭐 이런 관련주들 보험, 은행, 자동차 다 좋죠. 흐름 좋고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하면 사실 저는 4주, 뭐 6주 전부터 이런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라도 제가 월요일에 나와서 2주, 3주 정도 선행 일정을 항상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노란톡방에서도 항상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하고 싶은 들어오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MWC가 개최할 예정인데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셌어요. 근데 CES 2024, 뭐 이제 CES가 1월 달에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별로 모멘텀은 없지만 그래도 이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에도 들어가야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로 했었을 때 인터넷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먹통이 돼버리면 자율주행 하다가 여러분들 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도 갑자기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 데서 안 멈추고 갑자기 컵을 깰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먼 미래에 그렇다고 하면 이 온디바이스 AI는 굉장한 성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대표적인 제주 반도체가 3만 원 초반대이지만 나중을 본다고 하면 5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을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이 온디바이스 AI는 만약에 과대 낙폭이 나온다 하면 담아두시면 좋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 종료가 되죠.
뭐 이거는 사실 아프리카 TV 현재 주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선반영 됐다고 보시고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부터 네이버 쪽 관련은 투자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이제 나스닥 상장이 6월 달로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외국 주관사 두 곳을 선정을 했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데 네이버는 별로 안 올랐어요. 심지어 네이버 관련주 뭐 MBT도 있고 오늘은 뭐 미스터블루는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미스터블루나 MBT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모아 가기 괜찮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또 MBT랑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노란포트방에서 언급을 드릴 텐데 그 세 개는 지금 모아 가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6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일정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관련해서 미스터블루나 MBT 모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일정을 또 보시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런 이 네이버는 오늘부터 모아 가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 조달청에서 차세대 발사체 체계 종합기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에 있으면서 사우디랑도 방산 쪽으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거 관련해서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받았는데 사우디만 관련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겠죠. 그리고 가장 이제 이거는 이제 3주차거든요. 3주차.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 최근에 초전도체 장난 아니었죠. 뭐 CCS도 있었고 신성 델타테크 이제 그거에 대한 결판이 납니다. 결판이 나는데 저는 좀 빨리 결판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초전도체는 공략을 못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다음 날 뭐 아니다 하면 하한가 가고 근데 못 먹은 사람이 바보긴 한데 여러분들도 뭐 매매하셨으면 잘한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좀 저는 전문가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테마적인 영역에서 강심장인 분들이 하시는 건데 어쨌든 결과가 이때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미국 대선 이제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 선거가 선출이 돼요. 이거가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선출이 되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미국 대선 랠리 시작이죠. 그러면 친환경 바이든이 우세할 때는 친환경 쪽으로 좋을 거고 2차 전지 친환경 그 다음에 트럼프가 우세하다면 방산 뭐 기존 이제 에너지주들. 근데 공통적으로 좋은 거는 인프라 에너지 관련지가 공통적으로 좋기 때문에 인프라 에너지 뭐 식수지 관련이나 아니면 전력 설비 이런 근데 전력 설비는 지금도 반영이 많이 돼 있어요. HD 현대 일렉트릭 보면은 거의 지금 오늘도 6%나 올랐는데 거의 뭐 주가 조작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MSCI 편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올랐고 아무튼 일정으로는 좀 이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거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이거 인터배터리 개체 이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2차 전지 좋아하시잖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모두 참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정도 조금은 여러분들 신경 써 주시면은 그래서 요즘 2차 전지 쪽도 수급이 괜찮아요. 뭐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 상태여서 이쪽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어려우시다면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관심 종목이나 뭐 최근에 에코앤드림 적정 시가총액을 구하는 방법 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가 지금 7천억대인데 사실 적정 시가총액이 1조 3천억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계산하는 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 들어오셔서 배우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 거 배워보시면 좋고 이제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건 이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좀 긴장을 해서 버벅거리는 게 있는데 좀 귀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 진짜로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 헤드 앤 숄더 패턴 사실 이건 고점 시그널 누구나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데 이 역헤드 앤 숄더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알긴 아는데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어떤 차트에서 내가 역헤드 앤 숄더를 기준을 삼아야 되고 어디서가 오른쪽 어깨고 어디서가 왼쪽 어깨인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전형적인 어깨, 머리, 어깨 이거를 거꾸로 뒤집은 게 이제 역헤드 앤 숄더인데
역헤드 숄더 자리가 요즘에 최근에 이 패턴적으로 트렌드였거든요. 그러면서도 한 트렌드였다가 2달 정도 쉬었다가 오늘 또 역헤드 숄더 자리에서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보시면은 오늘 올라온 것 중에 장 막판쯤에 올라왔죠. 이노뎁이라고. 오픈 AI 그 소라를 재료를 달고 올라왔어요. 근데 오픈 AI 소라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말로 하면은 그려주거든요. 근데 그 그려주는 수준이 거의 진짜 뭐 전문가 수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고퀄리티로 잘 그려줘서 오늘 이만큼 다들 힘이 셌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내에서 지금 상한가가 갔어요. 근데 이것만 알고 있었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도 이 20% 이상 자리에서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볼 때는 처음부터 그 주식의 시초, 처음 상장했을 때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했었을 때가 21년도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 이때가 가장 많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예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가 안 터졌다고 하면 매집된 세력의 평단을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항상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을 하시면 안 되고 추세가 상승으로 돌린 게 확인된 종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되냐. 그래서 추세 하락을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추세 하락을 확인을 할 땐 항상 고점에 있는 것들끼리 연결을 하세요. 여기가 고점이고 또 어디가 고점? 여기가 고점이죠. 또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고점. 그럼 얘네들을 연결을 하면 결국에는 신기하게도 이 고점끼리 맞다 보면은 추세가 나와요. 추세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서 원래 맞고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좀 빠졌어야 되는데 안 맞고 지금 추세가 튀어나오면서 여기서는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죠. 지지를 공굴이라고 해요. 이제 시멘트를 친다. 이제 시멘트를 쳐서 내려가지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굴이 쳤다고 하는데 공굴이 친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해줘야 돼. 적어도 횡보 기간이 2달에서 3개월 최소. 길면 길수록 더 주가의 힘은 셉니다. 근데 어쨌든 2-3달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세 전환이 된 게 지금 여기서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고 그럼 좀 짧게 제가 다시 추세 전환된 게 여기서 확인이 됐다. 확인이 됐는데 속임수를 쓸 때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튀어나왔다가 추세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고 떨어졌어야죠. 그런데 오늘 추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 자리였습니다. 이제 여기 추세 확인을 한 분봉을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분봉. 이 분봉상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추세가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12,000원대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라인인데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 이 추세 하락 전환에서 제가 오늘 차트를 지금 조금 처음이다 보니 헷갈려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추세 하락 변한 가격대가 여기 12,000원대거든요. 12,000원대. 그럼 12,000원을 뚫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 이상하다.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역헤드 숄더를 설명을 드릴 건데 저랑 같이 만약에 카톡방에 있다고 하면 이 역헤드 숄더 자리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역헤드 숄더 자리가 뭐냐? 저점을 2번이나 이제 올려주는 여기가 사람 이제 어깨가 되고 목이 되고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거꾸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상태. 근데 이런 차트가 요즘에 유행이었고 진짜 힘이 셌어요. 힘이 센 상태에서 오늘 이 상한가를 갈 정도로 힘이 셌으니까 이거 말고도 KPS라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있는데 그것도 이거랑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역헤드 숄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장 후 거래량 아까 말씀드렸고 상장 후 거래량 항상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제가 이평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기본 화면에는 이 5일선, 10일선,
21선, 61선, 121선까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차트에는 224일선을 항상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224일선이 뭐냐? 224일선은 1년 평균, 1년 평균선입니다. 평균선. 평균선. 그래서 1년을 주가 평균으로 한 게 이 224일선인데 이 224일선을 뚫었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이노대뿐만 아니고 제가 뒤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그거 설명드릴 때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224일선 뚫을 때 가격대가 12,000원입니다. 12,000원. 12,000원인데 지금 12,000원 뚫을 때 어떻게 뚫었어요, 얘가? 이 12,000원 자리를 장대 양봉, 4%짜리 양봉으로 자리를 뚫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라도 따라 붙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라도 따라 붙었다고 하면 적어도 12%, 3% 정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현재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이 정도로 힘이 강한 애들은 다시 다음날 20%까지도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특징주 이노덱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시초가가 6%에서 7% 떴을 때 얘기고 내일 시초가가 뭐 15% 이상 떴을 때는 조금은 다시 눌렸을 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눌렸을 때 한 다시 이 정도 종가쯤에 왔었을 때 공략을 하시고 만약에 5%에서 6% 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14,000원 초반대에서부터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뉴프렉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세 하락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지 체크. 이 뉴프렉스로 다시 한번 추세를 확인해 볼게요. 항상 고점을 연결합니다. 고점끼리 연결을 하면 고점끼리 연결을 하다 보면은 추세가 결국에는 이탈이 되는 자리가 나와요. 이탈이 되는 자리가 나오는데 여기입니다. 제가 여기 자리를 여러분들도 차트를 켜보시고 여기 보시면 차트가 이 추세를 절대 안 깨고 여기서 횡보를 한 2, 3주 동안 해줘요. 2, 3주 동안 해주고 그 자리가 어디냐? 이 224일선. 이 224일선에서 결국엔 지지를 해주고 뚫어준 상태에서 지지를 해주고 주가가 거의 70%, 8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도 또 역헤드앤 숄더가 나와요. 역헤드앤 숄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결인 종목을 들고 왔어요. 지금 이노덱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이 정도까지 슈팅은 아니더라도 오늘 상한가가 왔지만 앞으로 20%, 뭐 13% 더 올라갈 만한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헤드앤 숄더 자리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제가 역헤드앤 숄더에 대한 예시를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여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세나 지지나 저항이 어떨 때는 좀 안 믿어올 수가 있는데 추세나 저항 이런 패턴들이 맞는 차트에서 시세가 나왔을 때는 굉장한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 이렇게 큰 추세를 먹어야 계좌가 큰 수익률로 돌아서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예요? 나는 이런 종목이더라도 뉴프렉스를 똑같은 수익을 내시는데 어떤 분들은 3% 먹고 팔았어. 왜냐면 이 역헤드앤 숄더 자리를 모르고 그냥 3% 먹고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팔았는데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역헤드앤 숄더 자리를 알았고 이 224일선에 대한 기준을 잡았다고 하면 224일선은 안 깨는 거 보이시죠? 안 깰 때 여러분들은 매도가 아니고 보유를 하시고 나서 7,000원짜리가 13,000원 거의 90 몇 프로까지 간 거예요. 90% 이상, 80%.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다 못 먹죠. 한 30%만 먹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좀 더 빨간불로 더 많이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능하게 하려면 이 추세 하락에서 추세 전환이 됐는지 체크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패턴이 어떤 패턴이 나왔는지 그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마냥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이게 일정도 그래서 제가 여기 기술적 분석과 차트 해석, 모멘텀 분석을 써왔는데 이거 두 개는 주식을 하시면서 기본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본.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럼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관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그냥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 거라 뭐 주린이나 잘 모르겠다, 뭐 이동평균선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 들어오세요. 절 귀찮게 계속 물어보시고 뭐 5일선으로 매매를 하라는데 5일선으로 매매를 했을 때 저는 항상 손실이 납니다. 그럴 때도 물어봐 주세요. 왜냐면 5일선 매매는 이 모멘텀 분석이 확실히 돼야 돼요. 모멘텀 분석이 확실히 되고 적정 시가총액을 계산하실 줄 알고 이 주식의 힘을 좀 느낄 줄 아시는 분들 5일선을 하시는 거지 막 아무나 5일선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도 5일선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하진 않는데 이제 이런 분석이 확실히 됐었을 때는 5일선을 통해서 수익률을 뭐 200% 이상도 낼 수도 있는 거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200% 이상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게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상장 후 거래량을 체크. 그다음에 진짜 제일 중요해요. 224일선이. 224일선 차트 설정하는 거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저는 진짜 없다라고 하면 바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주식에서 기초적으로 쓰이고 그 주식의 힘의 세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설정하는 것도 모르시겠다. 그럼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일단 역헤드 숄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드리기 위한 종목 뭐 지금 이노덱 같은 것도 좋습니다. 이노덱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역헤드 숄더 첫 번째 오른쪽 어깨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들고 온 히든 종목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있다 아니면 장기 투자를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뭐 저 PBR 관련주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생각보다 자리가 다 높아요. 그래서 좀 나는 좀 길을 잘 모르겠어.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한 몇 프로 정도 장투하고 싶은 종목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장투. 자녀분들이 있다. 자녀분들 계좌 뭐 달별로 막 10만 원, 20만 원씩 해주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도 이거 추천입니다. 추천. 자녀분들 장투 추천. 그래서 지금부터 한 3년에서 짧으면 2년, 길면 3년에서 한 5년 정도면 저는 지금 주가에서 한 5배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배. 지금 주가에서. 그렇게 좀 좋은 종목이니까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나오면서 진짜 아끼는 종목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업도 잘해요. 반도체 관련주고 반등을 했었을 때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내수 위주보다는 수출 위주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기업이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요즘에 흐름이 좋은 전구체 관련주기도 해요. 흐름이 어떤 게 좋냐, 전구체가. 요즘 에코앤드림이 굉장히 좋죠. 에코앤드림이 요즘에 여러분들도 에코앤드림 요즘에 많이 봤죠.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지금 7천억 정도인데 적정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근데 1조 3천억인데 이거는 여기서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그냥 들어오셔서 들어보시면 되거든요. 에코앤드림이 왜 1조 3천억인지 궁금하다. 그럼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에코앤드림은 이제 넘어가고 어쨌든 흐름이 좋은 전구체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이 히든 종목의 자회사를 통해서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 아니고 진출해 있습니다. 삼성 SDI 파일럿 라인에 지금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를 파일럿 제품을 완성을 해서 이제 완성차 업체한테 지금 테스트를 받으려고 보냈기 때문에 신사업 모멘텀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왜 지금 막히는 거예요?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자회사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온에서 저가로 이 황화 리튬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황화 리튬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고체 중에서는 황화물계가 있고 붕화물계,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황화물계가 가장 중요해요. 왜 가장 중요하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모두 전고체 배터리는 이 황화물계로 지금 방향을 정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만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지만 이 삼성 SDI와 SKO는 오로지 황화물계로만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하려고 심지어 삼성 SDI는 지금 완성을 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국내 증시는 삼성이 무조건 엮여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애플, 테슬라, 삼성,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엮이면 주가의 흐름이 셉니다. 뭐 LG전자도 나쁘진 않은데 현대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지만 LG전자나 현대차가 붙었을 때보다 이 삼성이라는 단어가 국내에서 붙었을 때 그 가지는 파급력, 그리고 템버거 같은 것도 이런 삼성 관련해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그래서 지금 이 히든 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을 했는데도 전환사채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뭐 저희 주주들한테 돈을 구해 오질 않았어요. 저희 주주들의 피눈물을 뽑아먹는 전환사채를 하지도 않았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지금 125억, 140억, 315억 원을 들여서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깨끗한 기업이고 조금 이렇게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인지도 아시겠죠. 그래서 매동을 보시면은 요즘에는 개인들이 좀 많이 샀지만 거의 외국인만 사다시피 했어요. 외국인만 사다시피 하고 기관이 많이 샀는데,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한꺼번에 사면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개인들은 약속을 못 하니까 주가를 뚫을 때 못 뚫고 중구난방으로 삽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은 결국에 저런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했었을 때 한번 상승세가 붙었을 때 뭐 패시브 자금이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시가총액을 올린다. 뭐 MSCI. 지금 얘네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MSCI까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패시브 자금까지 생각을 하고 2차전지 멀티플까지 생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 기업의 2년, 3년 후에 성장성은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자녀분들 아니면 여러분들도 장투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장투를 하고 싶어. 근데 흐름은 느릴 것 같아. 근데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얘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도 상승세를 탔었을 때는 저는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내수 위주도 아니고 수출, 그리고 공장 증설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는, 이제 내년에 다 거의 완공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삼성 SDI 관련해서 최근에 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큰 슈팅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점유율이 안 되고 SK온하고는 거의 삼성 SDI가 지금 3등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런 와중에 HBM도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를 최대한 빨리 낸 건데, 이 배터리 쪽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빨리 안 한다고 했었을 때는 저는 조금 자존심을 좀 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이 종목에 대해 빠른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유가 뒷받침되는 게 이제 이재용의 삼성전자 회장이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을 방문을 해서 지금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위축 말고 더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낼 정도로 이 배터리 사업에 진심이기 때문에 저는 2년, 3년이라고 말을 드렸는데 1년 내에도 급격한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전해질 황화물계 전고체 시제품 25년 내 생산, 그리고 27년이 양산, 상용화 목표. 이때 상용화 목표는 이제 실적이 찍히는 거죠. 실적이 찍혔을 때 여러분들의 이 무서움, 에코프로의 무서움 아시죠? 10만 원짜리가 150만 원짜리까지 간 거. 그래서 제가 장투를 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만들어지면 대박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하려고 사안을 지금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에서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 그럼 제가 아까 5배, 8배라고 말을 드렸는데 만약에 상용화가 되잖아요. 5배, 8배가 아니고 10배, 15배, 뭐 템버거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초전도체가 말도 안 되는 주가 흐름이 올라갔잖아요. 초전도체는 뭐 진짜 발견되면 진짜 대박이죠. 지금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는 건데 그에 못지 않은 게 저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2차 전지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로봇,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배터리 관련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얘도 혁신적인 거라서 삼성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황화물계인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도 2030년까지 황화물계와 고분자계 전고체 개발 목표인데 어쨌든 이 황화물계가 가장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SK온도 전해질 황화물계 전고체 얘는 26년 양상 목표인데 지금 가장 빠른 건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자회사가 삼성 SDI 파일럿 라인 지금 황화리튬에 납품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엄청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얘도 결국엔 황화물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든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주봉이에요, 주봉. 거래량이 항상 거래량.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는 거래량. 체크를 해 보시면 이때 많이 터졌는데 이겁니다, 이거 주봉. 주봉상 이 엄청난 장대 양봉, 꽉 막힌 세력의 이탈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죠. 그리고 그 전에 터진 게 여기인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온 건 이때입니다. 이때. 그럼 이때부터라고 하면 저기 거래량을 무시를 해볼게요. 무시를 하고 이때부터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매집이 됐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지 않아요? 쌍봉이 나온 것도 아니고 헤드앤숄더가 나왔다고 하면 주가가 내려갔어야 되는데 헤드앤숄더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현재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저항에 맞은 상태지만 현재는 이 저항을 저는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거래량만 봤었을 때 너무 지금 차트가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그냥 장투하실 거면 이거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일봉상 자리를 보시면 항상 모든 주식은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추세, 지지를 잘 지켜주는 게 결국에는 큰 상승이 나오죠. 근데 큰 상승이 나오는데 얘가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가 2만 원 후반대까지 간 종목이 만약에 10,000원을 깼어요. 10,000원을 깨면 저도 이 종목 역시 좀 힘이 딸리구나. 이 종목은 8,000원대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11,000원에서 엄청난 지지를 보여주고 주가 상승을 크게 2번이나 해줬습니다. 2번이나 해준 상태에서 상승 추세도 지켜줬어요. 상승 추세도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 상승 추세가 원래 이건데 각도를 한 번 더 꺾어줬거든요. 여러분들도 상승 추세가 있는 자리에서 각도를 더 위로 올려준 종목들의 최근에 흐름을 보세요. 엔캠이든 에코엔드림이든 한번 보시면 그 흐름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 지금 상승 추세를 올려준 상태에서 혹시나 얘가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주잖아요. 그러면 슈팅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가격대는 조금 왜냐면 멀티플에다 성장성에다가 이 재료의 모멘텀까지 감안을 한다고 했었을 때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를 이제 강하게 뚫는 순간 이 10,000원대 가격대는 좀 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한 말이 실리는 건데 저는 제 말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린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들어오셔서 관심 가져 주시면서 보시면서 제가 오늘 했던 말들을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상승 추세를 지켜줬고 상승 추세를 올려줬고 또 지켜줘야 되는 가격을 지켜줬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봉을 가까이서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224일선 설명드렸죠. 224일선.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차트에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 224일선을 보세요. 224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또 결국엔 올라왔죠. 여기서도 224일선에서는 이때는 10월 달이었어요. 많이 2차전지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많이 밀렸고 2차전지는 심지어 더 많이 밀렸죠. 많이 밀린 상태에서도 그래도 얘는 가격을 지켜줬고 고점 대비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상태에
자리인데도 224일선을 결국에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저한테 오늘 들어오셔서 이거는 무조건 224일선에 대한 개념은 무조건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224일선에 대한 개념도 배워가시고 이 종목도 알아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이 기업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여기까지가 설명이 끝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좀 나중에 궁금하시면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든 종목.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사실 장투보다는 단기 이슈로 인해 이제 26일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인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항상 추세를 보라고 했죠. 추세. 지금 하락 추세를 여기서 깼어요. 하락 추세를 깬 자리에서 이 하락 추세에 맞았을 때 이 자리를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거든요. 다 통틀어서도 여기가 거래량이 엄청나죠. 이건 히든 종목 두 번째인데, 이건 단타나 단기 스윙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쌍바닥이에요. 이거 지금 이 선이 두꺼워서 그렇지, 이 종목을 보시면 쌍바닥의 추세 이탈, 상승 추세 지금 상승 추세 탔고, 추세 이탈에 224일선 근처에서 이 224일선 근처에서 지금 힘있게, 제가 말하는 게 맞아 떨어지려고 하면 이제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온 거고, 뭐 바로는 아니더라도 2, 3일 내에, 적어도 3, 4일 내에 어느 정도 2만 원대까지는 한번 가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가격은 18,000원대입니다. 그런데 2만 원대까지 한번 슈팅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온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 보시면 0.33입니다. 저 PBR 관련주이면서도 기업의 유보율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10,000%나 되죠. 10,000%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상한 기업이 아니고, 연기금도 그냥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믿고 사셨다고 하면, 만약에 손절이 나가도 별로 기분 나쁜 손절은 안 나갈 거예요. 뭐 나가더라도 한 4%에서 5% 내외 정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매수세가 괜찮아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추세 이탈된 자리에서 224일선 근처에서 강력한 힘을, 최근에 이 224일선에서 강력하게 올라간 게 뭐가 있었냐면 삼익 THK라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저랑 한 2주 전, 이건 한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 전에 만약에 제가 오전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오전에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드리고, 어떤 종목을 대충 봐야 될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뭐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지금 당일 아침에 이런 뉴스가 있고 이런 쪽이 힘이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이제 224일선으로 충분히 공략을 가능했었고, 지금 이 히든 종목 두 번째도 224일선으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이고, 처음 나와서 처음에 조금 제가 헤맸는데 이거 움직이는 것도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좀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김동휘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랑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끝내기 전에 노란톡방 입장하면 정확히 어떤 혜택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 혜택은 오전에 제가 뉴스를 좀 굉장히 정확하게 보는 편이에요. 어떤 게 수급이 들어올지, 어떤 종목이 이제 관련주로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시초가에 이제 공유도 많이 해드리는 편이라 그게 가장 좀 큰 혜택인 것 같고, 뭐 그리고 다들 뭐 하시는 이제 다 그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주린이 분들이 차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다. 그럼 저한테 좀 질문을 해주시면 주말에라도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나왔으니까 처음 나온 사람의 열정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열정을 네.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매매 기법 같은 것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매매 기법 같은 경우도 근데 진짜 224일선을 좀 설정을 해두시면 기본적으로 좀 매매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224일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고 알고 싶다 하시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네. 저도 뭐 224일선으로 최대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를 자주 본다고 했었을 때 224일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게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겠죠? 그렇죠. 이 224일선이 기본적으로 이제 1년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네. 그냥 여러분들도 1년이 가장 좀 중요하잖아요. 1년이. 그쵸. 그래서 주식에서도 이 1년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지지를 잘 받아준다고 했었을 때 네. 아니면 돌파를 해주고 나서 움직임을 좀 꼬리 달더라도 네. 보여준다고 했었을 때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재밌게 움직입니다. 그 아까 히든 종목이 두 개 가져오셨던 것 같은데 네. 히든 종목 힌트 조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히든 종목 요즘에 전구체 검색해 보시면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그리고 TMA라는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TMA?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순도가 워낙 높아서 전 세계에서 4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네. 이 기업만 여러 가지 모든 사업 5개 정도 되는 사업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못해요. 그 한두 개씩밖에 못하고 네. 그 정도로 기술력도 좋고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모멘텀이 풍부하다. 맞습니다. 앞으로 오를 모멘텀 일만. 본업도 잘하고 네. 신사업 모멘텀도 풍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뭐 네. 종목 글자 수 이런 거. 글자 수. 네. 한 7글자. 7글자요? 네, 7글자. 그럼 뭐 이니셜 막 글자? 근데 어차피 뭐 네. 들어오시면 아는 거니까 뭐 노란 톡방에 네. 들어오시면 알 수 있으니까. 어차피 히든 종목 다 노란톡방에서 바로 공개해 주시니까. 그렇죠. 바로는 아니더라도 뭐 천천히 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로 김동희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랑 히든 장목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